아낌없이 도와줬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72시간 내에 떠나라. 한국이 수조 원을 들여 의료시설과 교육기관, 인프라까지 구축해준 그 나라.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2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작은 한국 기업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한국 기업이 떠나자 인도네시아는 단숨에 경제 지옥으로 떨어졌고 결국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펼쳐집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뉴욕 맨해튼 아파트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4시 47분. 침대 옆 테이블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음에 잠이 깼습니다. 발신자는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장 박상윤 전무였어요. 혜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그런데 지금 당장 자카르타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5년간 해외 위기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딱 3번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만 나오는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신가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72시간 내에 현대자동차가 완전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받아 적을 펜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이 현대차 인도네시아 진출 20주년 기념일 전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이 정확히 20주년입니다. 아이러니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20해 전 희망을 품고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의 전날, 쫓겨나라는 통보를 받다니 6시간 후, 저는 케네디 공항에서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의 실적은 놀라웠습니다. 연간 30만 대 생산, 직접 고용 4만 명, 협력업체 포함 20만 명의 일자리.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도심으로 가는 길목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대 나가라. 인도네시아는 현대 없이도 살 수 있다. 20년간의 착취는 이제 그만? 택시 기사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네. 현대차 관련되신 분인가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동생이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울고 있습니다. 수디르만 중심 업무지구에 우뚝 솟은 45층 현대 모터타워. 한때 자카르타의 자랑이었던 이 건물 앞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간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3층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한국인 직원 5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이틀은 밤을 새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상윤 전무가 저를 맞았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72시간 내에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하십시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 노무팀, 정부 관계팀이 모두 모였어요. 먼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극단적 결정을 내린 직접적 계기가 뭔가요? 노무팀장 최성태 이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열흘 전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어떤 협상이었죠? 최 이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요구사항이었나요? 네. 노조 대표 숙간토가 직접 전달한 공식 문서입니다. 문서를 보면서 점점 더 황당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정부가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상윤 전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시위대 규모를 보세요. 정부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에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72시간이라는 시간은 그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일단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와 긴급 면담을 요청합시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악재가 날아들었어요. 정부 관계팀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현대차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어요. 상황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2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그런데
정작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열흘 전 그날, 무엇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노조가 제시한 그 18가지 요구사항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까라왕 제조단지 정문 앞에 노조 대표단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한다는 피켓이 들려 있었죠. 노조위원장 숙간토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간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상윤 전무는 즉시 노조 대표단과의 면담을 수락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양측 대표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숙간토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18가지.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인도네시아 직원에게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을 매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 박 전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한식을 의무적으로요? 현지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한국 본사 직원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평등한 건 아닙니까? 두 번째 항목은 더 황당했습니다. 한국의 설날과 추석을 인도네시아 직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것?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르바란이라는 자체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한국 명절도 쉬어야 진정한 평등입니다. 세 번째 항목을 읽으며 박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든 직원에게 최신형 현대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3년마다 신차로 교체할 것? 이건 4만 명 직원 모두에게요? 네. 한국 임원들은 회사 차를 타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항목은 아예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직원 급여를 한국 본사 직원 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할 것? 박 전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현지 평균 임금의 10배가 넘습니다. 인건비만 연간 5조 루피아가 넘어요. 현대는 충분히 낼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다섯 번째 항목도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회의를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고 한국어 사용 시 벌금 1인당 1,000만 루피아. 본사에서 오는 임원들도요? 특히 그들이 더 내야죠. 이곳은 인도네시아니까요. 여섯 번째는 완전히 동떨어진 요구였어요. 직원 자녀 전원을 한국 대학에 무상으로 유학 보낼 것. 학비와 생활비 전액 지원. 4만 명 직원의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8만 명 정도 됩니다. 일곱 번째 항목을 보고는 박 전무도 화가 났어요. 근무 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되 급여는 현재의 2배로 인상.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인데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교대 인원을 더 뽑으면 되죠. 고용 창출에도 좋잖아요. 여덟 번째부터는 점점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연일회 한국 왕복 항공권 및 5성급 호텔 7박 제공. 직원 가족 포함 시 20만 명이 넘는데요. 가족도 현대가족 아닙니까? 아홉 번째 요구는 문화적 충돌이었어요. 사내 모든 표지판과 문서를 한글로 작성 금지. 위반 시 건당 5천만 루피아 벌금. 안전 수칙도요? 네. 인도네시아어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노골적인 특혜 요구였습니다. 노조 간부 전원에게 한국 현대차 2사급 대우 보장. 간부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11번째 요구를 듣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인도네시아 직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 테스트 금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직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 됩니다. 12번째는 경영권 침해였습니다. 모든 경영 결정에 노조 동의 필수. 미동의 시 결정 무효. 그럼 회사를 누가 운영합니까? 함께 운영하는 거죠. 13번째 요구사항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직원 실수로 인한 불량품 발생 시 책임 추궁 금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해해야죠. 14번째도 황당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한국 문화 체험의 날로 지정. 전 직원 한복 착용 의무화. 한복을 4만 벌 준비하라고요? 현대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나요? 15번째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어요. 정년을 40세로 단축. 단, 급여는 60세까지 지급. 40세에 은퇴하고 20년간 월급만 받겠다고요? 평생 헌신한 대가입니다. 16번째를 읽으며 박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간 근무 완전 폐지. 단, 생산량은 현재 수준 유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대의 기술력이면 가능할 겁니다. 17번째는 더 기막혔어요. 매년 직원 1인당 1억 루피아 성과급 보장. 실적과 무관. 회사가 적자여도요? 직원들의 노고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18번째 요구사항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 수용 후 과거 20년간의 차별에 대한 보상금 직원 1인당 10억 루피아 지급. 박상윤 전무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숫간토 위원장님, 이건 협상안이 아니라 회사를 폐업하라는 요구 아닙니까? 숫간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대가 진정으로 우리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72시간 내에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요구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숫간토가 떠난 그날 오후, 저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왔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찾아낸 20년간의 기록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현대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2004년 쓰나미 당시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체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현대자동차 직원 5,000명이 자원봉사를 떠난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김태식 상무를 만났어요.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3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재난이었죠. 현대는 모든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하고 전 직원을 구호 활동에 투입했습니다. 생산 중단으로 손실이 컸겠네요. 대표이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생산은 없다고. 우리가 만드는 건 자동차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람이라고. 두 번째 파일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현대 희망병원 건립 기록이었어요. 병원장 안토니우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수술복을 입은 채로 저를 맞았어요. 방금 심장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150번째예요. 환자들이 수술비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70%가 무상입니다. 현대에서 연간 1,000억 루피아를 지원하거든요. 그가 수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병원에서 구한 생명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만 3,000명이에요. 현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 저도 물어봤어요. 한국인 간부가 그러더군요. 인도네시아 직원들의 가족이 아프면 직원도 아프다고. 가족을 지키는 게 회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세 번째 발견은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현대 기술학교를 졸업한 리드키를 만났어요. 저는 원래 빈민가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쓰레기를 주워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기술학교에서 무상으로 자동차 정비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뭘 하시나요? BMW 인도네시아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제 동기 500명이 모두 업계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그가 졸업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1,000명씩 20년간 2만 명이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비도, 기숙사비도, 식비도 모두 현대가 됐어요. 네 번째 기록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 하르토노를 찾아갔어요. 20년 전 저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5명이 전부였죠. 지금은요? 직원 3,000명의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가 기술을 모두 전수해줬어요. 설계 도면부터 품질 관리까지 그가 공장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현대는 기술 이전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비 구입비까지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덕분에 인도네시아 부품업체 500개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놀라운 환경 사업이었어요. 자카르타만 보건 프로젝트 책임자 이상훈 부장을 만났습니다. 자카르타만이 완전히 죽은 바다였어요. 쓰레기와 오염으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죠. 현대가 뭘 했나요?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하고 맹그로브 100만 그루 심고 쓰레기 수거선 50척 운영하고 바다를 보니 정말 깨끗했어요. 돌고래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고래가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어민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섯 번째 발견은 문화 사업이었습니다. 전통예술 보존 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장 수실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양 인형극이 사라질 뻔했어요.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대가 매년 와양 축제를 열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은 와양 배우려는 젊은이가 10,000명이 넘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됐고요. 현대가 우리 문화를 살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촌 지원 사업이었어요. 중부 자바 농촌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이장 수기토가 저를 맞았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은 전기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갔죠. 현대가 도왔나요? 마을회관, 학교, 진료소, 도로, 전기, 상수도 다 현대가 지어줬어요. 심지어 마을 축제 때마다 후원도 해줍니다. 그가 마을을 안내했어요. 곳곳에 현대와 함께하는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 500개 마을이 현대의 지원을 받았어요.
덕분에 1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덟 번째 기록은 장학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다녀온 아구스를 만났어요. 저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대 장학금 덕분이었죠.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나요? 매년 100명씩 20년간 2000명이 한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학비, 생활비, 항공료 전액을 현대가 부담했습니다. 그가 동문 명단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부 차관. 이 사람은 국영석유회사 사장. 이 사람은 최연소 대학 총장이에요. 모두 현대 장학생 출신입니다. 아홉 번째는 감동적인 직원 복지였어요. 정년 퇴직한 바스키 씨를 만났습니다. 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현대가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치료비 3억 루피아를 회사가 모두 댔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완치돼서 의사가 됐어요. 현대 희망병원에서 일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다고. 열 번째 발견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비밀 기부 장부를 발견한 거예요. 격리부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현대는 매년 고아원 100곳, 양로원 50곳에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20년간 총 5천억 루피아입니다. 왜 숨겼죠? 진정한 나눔은 티 내지 않는 거라고. 한국식 정신이라더군요. 11번째는 재난구호 활동이었어요. 긴급구호 팀장 최정호 과장을 만났습니다. 지진, 화산, 홍수, 인도네시아에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현대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구호물자, 의료진, 중장비, 자원봉사자,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몇 번이나? 크고 작은 재난구호 300여 회. 직접 도운 이재민만 50만 명이 넘어요. 12번째 기록을 보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직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업무 중 사망한 직원 가족에게 평생 월급을 지급합니다. 자녀는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대고요. 20년간 150 가족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20년간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쏟은 사회공헌 비용 3조 루피아, 혜택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민 직간접 1000만 명. 그런데 현대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윤 전무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군요. 우리를 쫓아내려고만 하니. 그날 밤 11시,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숫간토. 노조위원장이 왜 비밀리에 만나자고 하는 걸까? 이해했지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자카르타 남부의 허름한 찻집. 숫간토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녹음 파일이 든 USB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프라보어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숫간토, 현대를 쫓아내는데 협조하면 자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 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려고 한다.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 하지만 현대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자네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현대는 거부할 거고 우리는 그걸 빌미로 쫓아낼 거야. 성공하면 자네는 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 부사장이 되는 거지. 숫간토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18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찾아왔어요. 현대가 떠나면 다 죽는다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지자동차와 전국 고위층 간의 비밀 계약서예요. 제가 몰래 복사했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경악스러웠습니다. 첫째, 지자동차는 100억 달러를 투자하되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 둘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자동차의 30년간 법인세 면제. 셋째, 현대자동차 철수 후 모든 시설을 지자동차가 인수. 넷째, 정치자금 5억 달러 별도 제공. 이게 사실이라면, 네, 처음부터 현대를 쫓아내고 지자동차를 들이려는 계획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지자동차 회장 왕웨이가 직접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숫간토가 메모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은 너무 정직해서 문제다. 우리처럼 유연하게 협력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다. 유연하게 협력한다는 게 뇌물이죠. 현대는 20년간 단 한 번도 뇌물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때 숫간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라보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일 시위를 더 크게 하래요. 경찰도 동원한다고. 거부하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경찰까지요? 이미 경찰청장도 매수됐어요. 지자동차 돈이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숫간토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의회 의원 100명, 장관 5명, 지방지사 10명, 모두 지자동차 돈을 받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계좌, 이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스위스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됐죠. 저는 즉시 이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숫간토 씨,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 소용없어요. 주요 언론사 사주들도 이미 매수됐거든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동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뭔데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한국 기업을 모두 몰아내고 중국 기업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가 극비 문서를 하나 더 꺼냈어요. 1대1로 자동차 산업 장악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 차원의 전략이에요. 민간 기업을 가장한 국가 프로젝트죠. 문서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 완전 장악 목표 시한 2030년, 한국 일본 기업 퇴출 전략 현지 정부 매수 민 노조 선동, 투입 예산 100억 달러. 이래서 현대를 급하게 쫓아내려는 거군요. 네, 현대가 성공 모델이니까요. 현대만 무너뜨리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숫간토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가담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이미 늦었어요. 프라보어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뭔데요? 내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대 철수를 명령할 거예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말도 안 돼요. 무슨 안보 위협이. 조작된 문서가 있어요. 현대가 군사 기밀을 한국에 넘겼다는. 저는 즉시 박상윤 전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상황이 더 악화될 거예요. 숫간토가 제 팔을 잡았어요. 변호사님, 제발 현대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죄는 제가 받겠지만 인도네시아가 무너지는 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정부가 결정했다면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CNN, BBC, 세계가 알면 정부도 물러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6시, 대통령궁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하십시오. 대통령의 선언과 동시에 군 트럭 100대가 까라왕 공장을 포위했어요. 정문에는 국가 명령 현대자동차 퇴거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대모터타워 상황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박상윤 전무가 긴급히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현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상윤아,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라. 회장님,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중국 지자동차가 배후에. 증거는? 저는 숫간토에게 받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100억 달러를 미끼로 정부를 매수했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년이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함께한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끝낸다는 거냐? 그때 재무담당 전무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철수하면 손실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공장 시설만 5조 원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만 명 직원과 그 가족들, 500개 협력업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 직원 대표들이 나타난 거예요. 회장님,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생산부 반장 아흐마드였습니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직원들이 보였어요. 20년간 저희는 가족이었습니다. 현대가 떠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직원들이 한국어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현대 영원하라. 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희들. 그때 또 다른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50명이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다 망합니다. 공장 문 닫고 직원들 다 내보내야 해요. 부품업체 사장 하르토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현대가 키워준 회사들이 다 죽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정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부 명령이다. 거역할 수 없어. 그럼 저희는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약속하마.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방법을 찾겠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박상윤 전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거절당할 텐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2시간 후, 기적적으로 대통령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단 15분만 허락됐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전무, 결정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각하, 20년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리십니까? 신뢰? 현대가 인도네시아를 존중했나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잖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각하, 이것을 보십시오. 현대가 20년간 인도네시아에 한 일들입니다. 병원, 학교, 장학금, 재난구호 하나씩 설명했어요. 3조 루피아를 순수하게 기부했습니다.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대통령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자동차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화들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다 알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투자 약속, 정치자금, 다 압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 계좌이체 내역, 비밀 계약서.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각하는 끝입니다. 협박하는 건가? 아닙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박상윤 전무가 나섰어요. 각하, 현대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자동차가 들어오면 그들이 약속을 지킬까요?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선택하십시오. 20년간 묵묵히 헌신한 현대냐? 돈으로 매수하려는 지자동차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 생각해 봐야겠다. 72시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어요. 각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철수 반대 시위입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현대를 지켜라.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라. 중국 기업 반대. 대통령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노조가 시위를 주도한다고 했잖아. 숫간토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그때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숫간토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동차의 비밀 거래를 폭로했습니다. 화면에 숫간토가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속았습니다. 현대를 쫓아내려는 건 매국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이 술렁거렸어요. 경제보좌관 프라보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각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철수 명령은 철회하지 않는다. 72시간, 단 1초도 연장 없다. 현대 모터 타워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절망에 빠진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상윤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언젠가 꼭 돌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인 직원과 인도네시아 직원 4만 명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무님, 우리를 데리고 가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부터 역사상 가장 슬픈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새벽 4시 핵심 설비 반출이 시작됐어요. 생산기술팀장 조명식 이사가 지휘했습니다. 로봇팔 300대, 프레스 금형 5,000개, 모두 24시간 안에 포장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란 없어. 우리가 20년간 쌓은 거야. 하나도 남길 수 없어.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현대 직원으로서. 엔지니어 리키가 울면서 로봇을 분해했습니다. 이 로봇 이름이 하늘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인사했는데 옆에서 바수키가 금형을 포장하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처음 만든 도어 금형이에요. 실수도 많았는데 한국 선배들이 밤새 가르쳐줬죠. 첫째 날 오후 협력업체 사장들이 몰려왔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현대가 떠나면 저희는 전부 망합니다. 부품업체 사장 수프리아디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 3,000명입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박상윤 전무가 글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공장에서 부품을 구매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물류비는 현대가 부담할게요. 정말입니까? 약속합니다. 현대는 동반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현대 희망병원에서 비극이 시작됐어요. 병원장 안토니우스 박사가 절규했습니다. 수술 예정인 환자가 800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 돈이 없는 환자들이라. 간호사 시티가 울부짖었어요. 어제 입원한 백혈병 아이는 어떡해요? 이제 겨우 5살인데 박 전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술합니다. 의료진 철수는 72시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미룹니다.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의사 8명이 자원했습니다. 저희가 남겠습니다. 환자를 버릴 수 없어요. 정부 명령 위반입니다. 체포될 수 있어요. 의사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마지막 48시간 동안 300건의 수술이 강행됐어요. 의사들은 잠도 자지 않고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둘째 날 저녁, 현대기술학교에서 눈물의 졸업식이 열렸어요. 원래 다음 달 졸업인데 오늘 긴급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장 김석진이 학생 1000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의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학생 대표 아리프가 답사를 했어요. 현대가 없었다면 저는 빈민가에서 평생 살았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습니다. 1000명의 학생이 교가를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셋째 날 새벽 공장 최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마지막으로 돌아갔어요. 라인 넘버 3894. 마지막 차량 생산 완료. 빨간색 산타페가 라인 끝에서 나왔습니다. 조립부 반장 하디가 차에 손을 얹었어요. 20년간 30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니.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 4만 명이 공장 마당에 모여 대형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랑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셋째 날 오후 3시, 철수 차량이 공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200대가 줄지어 이동했어요. 도로 양옆에 시민들이 늘어섰습니다. 가지 마세요. 현대 고맙습니다. 누군가 한국 국기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수만 개의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태극기들이었어요. 그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경례를 했어요. 현대자동차의 경례, 군인들도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현수막을 달고 날았어요. 20년간 고마웠습니다, 현대. 오후 5시 30분, 마지막 한국인 직원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박상윤 전무였어요. 정문에서 그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전무님 사랑합니다. 현대 영원하라. 그날 밤, 자카르타 공항은 눈물바다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직원 가족 3,000명, 공항에 나온 인도네시아 직원 10,000명. 언니, 가지 마요. 한국인 직원 가족과 인도네시아 직원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 애들이 같이 학교 다녔는데, 명절 때마다 함께 했는데, 밤 11시 59분, 마지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정확히 72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박상윤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 자카르타 전체가 촛불로 밝혀져 있습니다. 현대를 기리는 시민들의 촛불입니다. 정말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촛불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도네시아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현대가 떠난 지 정확히 24시간 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부품업체 자야 모터스의 부도였어요. 사장 수기토가 직원 1,500명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문을 닫는다. 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대 납품이 매출의 90%였어. 대체 거래처를 찾았지만 아무도 우리 부품을 사지 않아. 그날 하루에만 부품업체 50곳이 폐업을 선언했어요. 다음 날 협력업체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 하르토노가 절망적인 수치를 발표했어요. 일주일 내 도산 예정 업체가 200곳입니다. 직원 10만 명이 실직합니다. 정부 지원은? 약속과 달리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독촉이 왔어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자동차가 인수하겠다던 공장 백지화됐습니다. 뭐라고? 지자동차 측 변호사가 팩스로 보낸 통보문이었어요. 시장 상황 재검토 결과 인도네시아 투자를 3년 연기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협력업체 사장들, 그들 중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품업체 사장 아구스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어요.
현대와 함께 20년, 정부를 믿고 현대를 보냈더니 이제 우리도 죽는구나.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협력업체 사장 1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까라왕 산업단지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한때 20만 명이 일하던 곳이 텅 비었어요. 식당 주인 시티가 말했습니다. 하루 1000명이 오던 손님이 이제 10명도 안 와요. 저도 문 닫아야 해요. 편의점, 카페, 병원, 약국,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붕괴도 시작됐어요. 까라왕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리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팔려는 사람만 수천 명인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공짜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은행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은행 자카르타 지점장이 긴급 보고를 했어요. 협력업체 대출 5조 루피아가 전부 부실채권이 됐습니다.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담보인 공장과 땅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됐어요. 대규모 뱅크런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섰어요. 내 돈 내놔. 당장 내놔. 하루 만에 30조 루피아가 인출됐습니다.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환율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달러당 14,000 루피아던 환율이 2만 루피아를 돌파했어요. 수입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식료품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쌀 1kg이 3만 루피아. 서민들이 굶기 시작했어요. 자카르타 빈민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프다. 밥을 달라. 상점 약탈이 시작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곤두박질 쳤어요.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일주일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상장사들이 줄줄이 거래 정지됐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끝났어. 다음 그리스가 될 거야. JP모건이 인도네시아 투자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어요. 무디스와 피치도 연이어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자동차가 곧 투자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지자동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지자동차.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었다. 정치 자금만 챙기고 철수. 정부. 사기당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하야하라. 현대를 돌려내라.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포위했어요. 경찰이 최루탄을 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부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어요.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이라니. 육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실업률이 20%를 돌파했어요.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숙자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범죄율이 5배로 치솟았습니다. 자카르타가 무법천지가 됐어요. 현대 희망병원이 문을 닫은 후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병원이 없어요. 현대가 떠난 지 60일째 되는 날, 인도네시아 경제는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뉴스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어요. 어제 발표된 실업률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악입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때 현대협력업체 부장이었던 수아르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월급 500만 루피아 받던 제가 이제 하루만 루피아도 못 법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밥도 하루 한 끼.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현대 희망병원이 담당하던 환자 10만 명이 갈 곳을 잃었어요. 국립병원 응급실 앞에는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요. 간호사도 없어요. 의사 디안이 절규했습니다. 하루에 500명이 오는데 우리는 10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봅니까? 소아암 병동의 상황은 더 참혹했어요. 항암제가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5살 리나가 울부짖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간호사 시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대 병원이 있을 때는 무료로 치료받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다 죽을 거예요. 실제로 그 달에만 소아암 환자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무너졌어요. 현대 기술학교가 문을 닫자 5,000명의 학생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학생 아리안토가 막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던 중이었는데 이제 미래가 없어요. 사립학교들도 연수에 폐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리에는 학교 대신 국어라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아예 작동을 멈췄어요. 은행 5곳이 파산했습니다. 예금자들이 은행 앞에서 연일 시위했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을 돌려줘. 70살 할머니 수마르티가 울부짖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어요. 한때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루피아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달러당 3만 루피아를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월 20%. 빵 한 조각이 어제보다 2배 비싸졌어요. 이제 돈이 종이보다 못해요. 시장 상인 부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 재정도 파탄났어요. 세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어요.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았어요. 교사 수실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굶는 건 괜찮은데 학생들 급식이 끊겼어요. 복지 예산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노인연금, 장애인 수당, 빈곤층 지원금 모두 중단됐어요. 거리에는 굶주린 노인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안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관들이 월급을 못 받자 많은 이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경찰 그만둡니다.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강도, 절도, 살인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부유층들은 해외로 도피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자카르타 국제학교 학생의 80%가 떠났습니다. 관광산업도 죽었어요. 발리를 찾는 관광객이 90% 감소했습니다. 호텔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어요. 직원 1000명을 다 해고했어요. 힐튼 호텔 매니저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농업도 타격을 받았어요. 비료와 농약을 수입할 외화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포기했어요. 비료가 너무 비싸요. 농부와 산이 텅 빈 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식량 부족이 현실이 됐습니다. 쌀값이 10배로 뛰었어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아요. 빈민가 주민 라트나가 뼈만 남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IMF 총재가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구제금융이 필요합니다.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가혹했어요. 정부 지출 50% 삭감, 공기업 전면 민영화, 노동법 개정.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우리는 경제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자동차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합니다. 시장 전망이 너무 어둡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정부는 사기꾼이다. 우리를 팔아먹었다. 대통령궁 앞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야하라. 당장 하야하라.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현대를 돌려줘. 제발 현대를 돌려줘. 순간 100만 명이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현대, 현대. 그 함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현대는 베트남에 새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태국과 인도 공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현대 본사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다시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사과하러 가자. 무릎 꿇고 빌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하프칸 까미 현대 운동이었습니다. 현대여 우리를 용서하라는 뜻이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 3월 15일 아침.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2만 명이 한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한글로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현대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CNN 기자가 현장을 중계했어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 2만 명이 다른 나라 기업에 공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줄에는 노조위원장 숙간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은인을 배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는 한때 현대협력업체 사장이었던 하르토노가 있었어요. 현대가 키워준 저희가 현대를 내쫓는데 동조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장관, 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무릎 꿇고 있었어요. 경제부 장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현대는 진정한 친구였는데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대 회장.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대 회장님, 제가 직접 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 기업에 무릎 꿇다. 대통령이 준비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현대 회장님께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20년간 헌신한 현대를 하루아침에 내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대가 떠난 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현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한국 시민들도 숙연해졌어요. 병원이 문을 닫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 청소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애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만 명이 한국어로 애국가를 불렀어요. 광화문에 있던 한국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애국가를 누군가 설명했어요. 현대 직원들이 20년간 가르쳐줬대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애국가부터 알아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시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살 소녀 아유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희망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녀는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현대가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발 아저씨들 돌아와 주세요. 이어서 노인 한 분이 나왔어요. 저는 현대기술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70살에 자동차 정비를 배웠죠. 그가 자격증을 들어 보였어요. 현대 덕분에 노년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현대는 나이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청년 한 명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현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실업자가 됐지만 그가 울먹였어요. 현대가 심어준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현대 회장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하시오. 광화문으로 가겠소. 비서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그럼 설마. 정 회장이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2만 명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일어나겠습니다. 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장이 숨을 죽였어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간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 명이 울면서 절을 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겠습니다. 첫째, 향후 5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현대에 대한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신설. 동의합니다. 둘째, 현대가 지정하는 경제특구 조성. 시외법권 수준의 자치권 보장. 동의합니다. 셋째, 모든 세금 면제 30년 연장. 동의합니다. 넷째, 정부 보조금 연 1조 루피아 지원. 동의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 정 회장이 숫간토를 바라봤어요. 노조는 향후 20년간 파업권을 포기한다. 숫간토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50년도 포기하겠습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2만 명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현대자동차 만세. 태극기 2만 개가 광화문 하늘에 펄럭였어요. 정몽구 회장의 결정이 발표되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으로 보도했어요. 현대자동차,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관대한 용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품격, 서구 기업이 배워야 할 교훈. 하지만 내부에서는 반발도 있었어요. 주주총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배신한 그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한 주주가 항의했어요. 정 회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현대의 철학입니다. 열흘 후 현대 선발대가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10만 명이 나와 있었어요. 웰컴 백 현대, 꽃다발과 태극기가 넘쳐났습니다. 박상윤 전무가 다시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어요.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까라완 공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텅 빈 줄 알았던 공장이 깨끗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숙간토가 설명했어요. 해고된 직원 4만 명이 무급으로 나와서 청소했습니다. 현대가 돌아올 날을 믿고 생산 라인도 그대로 유지돼 있었어요. 장비를 팔라는 제안이 많았지만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기계에 기름칠했어요.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박 전무가 감동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더 놀라운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도산 위기에서도 버틴 업체가 300곳이나 됐어요. 빚을 내서라도 버텼습니다. 현대가 꼭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현대는 즉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해고 직원을 재고용합니다. 체불 임금도 전액 지급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현대 만세!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차가 라인을 나왔을 때 직원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었어요. 빨간색 산타페였어요. 번호판에는 부활 1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대 희망병원도 재개원했습니다. 첫날에만 환자 5,000명이 몰려왔어요. 석 달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살았어요. 심장병 아이를 아는 엄마가 울었습니다. 의사들이 밤낮 없이 수술했어요. 밀린 수술이 1000건입니다. 다 해내겠습니다. 현대 기술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장 김석진이 인사했어요.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도 약속을 지켰어요. 국회가 만장일치로 현대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도 조항이 추가됐어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권익은 영구히 보호된다. 경제특구도 조성됐습니다. 현대자치구라는 이름으로 1000평방킬로미터가 할당됐어요. 이곳에서는 현대가 법입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실업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40% 반등했어요. 루피아 환율도 안정됐습니다. 현대의 효과입니다. 현대만 돌아왔는데 경제가 살아났어요. 경제부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왔어요. 현대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 일본 도요타도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도 공장을 확장했어요. 현대가 길을 열어줬다. 우리도 따라간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민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시는 은인을 배신하지 않겠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마운 현대 지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 제품 사주기, 현대 직원 우대하기, 현대 비방 금지, 심지어 아이들 이름도 현대와 관련된 것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현다이, 정몽, 소나타, 출생신고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신생아 10명 중 1명은 현대 관련 이름이에요. 현대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대통령이 직접 영접했어요. 회장님은 인도네시아의 영웅입니다. 거리마다 정 회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구한 사람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회는 정 회장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했어요. 건국 영웅장은 원래 인도네시아 국민만 받는 건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정 회장이 훈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묵묵히 일한 현대 직원들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밤 자카르타 전역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대와 인도네시아, 영원한 동반자,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현대 로고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현대가 돌아온 지 석 달, 인도네시아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까라완 공장은 3교대 풀가동에 들어갔어요.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2,00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잔업까지 하고 있어요. 생산부장 아흐마드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와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일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대화해요. 조립라인 반장 수기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모든 직원이 자기 차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현대를 다시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완벽을 만들었어요. 현대의 희망병원은
동남아시아 최고 병원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환자들이 왔어요. 현대병원의 의료진을 믿습니다. 병원장 안토니우스 박사가 뿌듯해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아이 100명을 무료로 수술했어요. 간 이식 성공률이 98%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희귀병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현대기술학교는 아시아 최고 기술학교가 됐습니다. 졸업생을 뽑으려고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교장 김석진이 자부심을 보였어요. 학생들의 실력이 놀라웠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를 땄어요. 우리 학생이 만든 엔진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테슬라에서 스카우트 J가 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현대 정신이 국민 정신이 된 거예요. 정직, 성실, 상생. 이 세 단어가 국가 모토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매일 아침 낭송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부패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뇌물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이 늘었어요.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이 놀라워했습니다. 현대를 잃어본 경험이 국민의식을 바꿨어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분기 10%를 넘었어요. 아시아의 기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감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아시아의 용이 되고 있어요. 현대와 인도네시아의 동반 성장 모델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를 시작했어요. 배신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경영학. 교수가 강의했습니다. 현대가 보여준 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적 품격이 만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입니다. 유엔에서도 주목했어요. 현대 인도네시아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현대 회장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만장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위상도 놀랍게 올라갔어요. 한국은 경제대국을 넘어 도덕대국이 됐다.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용서와 상생의 한국 정신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 사랑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워야 현대에 취직할 수 있어요. K-팝, K-드라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곧 선진 문화. 한국 음식점도 넘쳐났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국민 음식이 됐어요. 한국 제품이면 무조건 믿고 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고 품질의 보증. 관광객도 폭증했어요. 1년에 1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었어요. 현대의 본고장을 직접 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회장님 같은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대학에 현대자동차학과가 생겼어요. 현대의 경영 철학을 배웁니다. 현대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현대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정부는 현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3월 15일, 현대가 돌아온 날이었어요. 이날은 용서와 화해의 날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전국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현대 감사 축제. 시민들이 현대 직원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현대 직원들도 감동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요. 박상윤 전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 1년 후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아시아 본부로 승격, 회장의 결정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특별합니다. 배신을 극복하고 더 강한 신뢰를 만든 곳입니다. 자카르타가 현대의 아시아 중심이 됐습니다. 연구소, 디자인 센터, 지역본부가 모두 이전했어요.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현대가 복귀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합니다. 대통령이 회장과 나란히 서서 발표했어요. 협정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연구 전략 파트너입니다. 양국 정상이 바뀌어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상호 투자 규모를 20%씩 늘립니다. 기술 이전과 인재 교류를 무제한 확대합니다. 조인식 후정 회장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서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중이 숙연히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혈맹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대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놀라웠습니다. GDP 성장률 연 15% 달성, 실업률 3%로 감소, 수출 사상 최대 기록, 국가 신용등급 A+ 회복. 경제부 장관이 분석했어요. 현대 복귀 효과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직접 효과만 GDP의 10%, 간접 효과까지 하면 20%가 넘습니다. 현대가 곧 인도네시아 경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정부 신뢰도 80%, 기업 윤리 의식 90% 향상, 근로, 의욕 역대 최고, 국민 행복지수 아시아 3위, 교육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사태를 교과서에 수록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배신의 대가와 용서의 가치를 가르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노래도 생겼어요. 고마운 현대, 사랑하는 현대, 영원히 함께해요. 중국 지자동차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 완전 실패, 뇌물 스캔들로 CEO 구속, 본사 부도 위기, 인도네시아 영구 진출 금지. 언론이 비교 분석했어요. 정직한 현대 대 부패한 지자동차, 상생의 현대 대 착취의 지자동차, 결과 현대의 완벽한 승리. 다른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를 부러워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방문했어요. 우리도 현대를 이렇게 대우하겠습니다. 태국 국왕이 초청했습니다. 현대를 최고 파트너로 모시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냈어요. 현대만 오면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우선입니다. 배신을 극복한 곳이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감격했어요. 현대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현대는 종교가 됐습니다. 현대교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어요. 현대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국민 유니폼이 됐습니다. 현대와 함께라는 문구가 유행어가 됐어요. 결혼식 축사에도 등장했습니다. 현대처럼 신뢰하고 현대처럼 용서하며 살기를. 장례식 조사에도 나왔어요. 고인은 현대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현대 인도네시아 모델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익 극대화가 아닌 신뢰 극대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동반 성장. 착취가 아닌 상생. 이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다. 하버드, 와튼, 인시아드,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들이 사례 연구를 시작했어요.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CEO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포함됐습니다. 현대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을 전 세계로 확산. 이것이 진정한 상생 발전 모델.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세계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현대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주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아시아 최고 기술 강국 도약.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배신도 극복할 수 있고 용서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가 인도네시아 국민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현대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날 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대와 인도네시아 영원하라.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수놓아졌어요. 사랑해요 현대, 고마워요 한국, 영원히 함께.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간다. 이것이 배신과 용서, 몰락과 부활의 대서사시.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가 함께 쓴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신으로 무너졌던 나라가 용서로 다시 일어선 기적. 그리고 그 용서를 베푼 대한민국 기업의 품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상생의 가치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 기업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